여러분 안녕하세요. 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일본어가 가지고 있는 박자 감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강의는요, 이후에 많이 쓰여질 거예요. 왜냐하면은 악센트라던가 인토네이션이라던가 혹은 J-팝 같은 음악적인 장르에 반드시 이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발음을 하실 때 이 개념을 알고 발음을 하는 것과 모르고 발음을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를 꼭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식을 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영어의 발음과 한국어의 발음을요, 조금 구분하셔서 다른 박자 감각을 가지고 발음을 하고 계세요. 갑자기 무슨 소리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죠. 알파벳으로 스프링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고 여러분들께서 발음을 하시는 것과 한국어로 스프링이라고 하는 발음을 놓고 발음을 하실 때 여러분들은 똑같은 박자로 이 글자들을 발음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영어를 조금 많이 공부를 해보신 분이라거나 혹은 어렸을 때부터 저희 7차 교육세대 이후의 세대부터 학교에서 꽤 영어를 많이 들려주고 영어로 된 영화를 많이 보시면서 발음을 따라해 보신 분들은요, 이 스프링이라고 하는 단어와 스프링이라고 하는 단어의 박자 감각의 차이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한국어로 말할 때는요, 스프링이라고 하는 한 글자당 하나의 박자를 부여해서 발음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영어의 경우에는 스프링, 즉 SPRING라고 하는 이 7가지 글자에다가 단 하나의 박자만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의 박자가 들어가 있다. 무슨 의미일까요? 모든 언어는 기본적으로 모음 하나만을 축으로 해서 앞, 뒤에 얼마만큼 글자를 붙여가지고 발음하는가를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서 발음을 하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스프링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보시면은 글자가 총 7개지만은 모음은 I 하나밖에 없어요. 그 뒤에 붙어있는 것들과 앞에 붙어있는 것들은 모두 자음입니다. 자음은 기본적으로 잘 들리지 않는 놈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국어에서 모음을 모두 빼버리고 자음만 가지고 발음을 하려고 해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라는 식으로 제대로 발음이 안 되고 멀리 퍼져서 나가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발음을 하실 때 크게 들리는 소리는 무조건 모음일 수밖에 없어요. 이때 언어에 따라서요, 이 중심축이 되는 모음 하나에다가 앞, 뒤로 얼마나 많은 자음을 허용하는지 제약이 달라집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순서를 가지고 앞에 자음과 뒤에 자음이 총 3개씩, 최대 3개씩까지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프링이라고 하는 단어는 저희가 들었을 때는 마치 3글자처럼 들리지만은 사실 미국인들의 박자 감각으로는 한 글자로 발음하듯이 박자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팝송이라던가 영어 노래 같은 것을 보면요, 음표 하나에다가 스프링 같은 것들은 그냥 음표 하나당 스프링 단어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얘네들은 철자상으로는 7글자일지도 모르지만은 발음의 박자상으로는 하나의 박자로 발음을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국어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한국어는요, 모음 하나당 앞, 뒤로 자음이 하나씩 허용되는 언어예요. 그래서 같은 스프링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고 발음을 하려고 해도 모음을 자음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스프링이라고 하는 박자를 형성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이 모음 하나당 앞, 뒤로 자음이 뭉쳐가지고 발음되는 하나의 박자를요, 큰 덩어리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어 두세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는 실라블, 즉 음절이라고 하는 전문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큰 덩어리로 한국어의 한 박자에 해당하는 발음이 큰 덩어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본 박자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볼게요. 자, 일본어는 어떨까요? 일본어도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글자당 하나의 박자만을 허용하는 언어예요. 그런데 한국어보다 조금 더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바로 한국어의 받침처럼 발음되는 애들 때문인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수박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작은 쯔, 그리고 그리고 장음으로 발음되는 애들. 요 3가지 부류가 특수박이에요. 이 특수박들은 한국어로 표기를 하거나 한국어로 봤을 때는요, 마치 받침처럼 발음되거나 혹은 발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박자가 한 박자로 여러분들이 인식하게 되고, 또 그래서 외울 때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발음할 때도 굉장히 놓치는 박들이에요. 자,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럼 여기를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단어를 한번 발음해 보시길 바래요. 처음에 발음을 한번 해보시고 두 번째로 발음할 때는 얘네들을 두 배로 늘려가지고 느리게 발음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해 보셨나요? 아마 박자 감각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핍되어 있거나 일본어가 가지고 있는 박자 감각을 잘 모르시거나 혹은 발음 연습이 제대로 안 돼 있으신 분들은요, 얘네들을 느리게 발음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안깨또 라는 식으로 발음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이 하신 발음은요, 지극히 한국어스러운 박자 감각이에요. 무슨 의미냐? 앙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하나로 묶은 다음에 얘네들을 하나의 박자로 취급해서 그 박자를 그냥 늘려가지고 앙으로 늘리시고, 케라고 하는 박자 감각을 케라고 하는 한 글자로 생각을 하셔서 하나의 박자를 부여하신 다음에 그 박자를 늘려서 케라고 발음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자, 요런 박자 감각이 바로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박자 감각입니다. 처음에 두 가지 글자, 즉 받침으로 여겨질 수 있는 글자를 하나의 글자로 통합시킨 다음에 그 통합시킨 글자를 그냥 늘려버리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일본어의 박자 감각을 이해하고 계시다면은 그게 바로 잘못된 박자 감각이에요. 그러면은 일본어의 박자 감각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특수박이라고 하는 것들을요, 하나의 음표를 부여해서 박자를 발음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발음상의 결합력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는 하나의 박자처럼 들리는 것일 뿐이에요. 자, 그러면 일본어스럽게 느려서 발음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안깨또 라고 발음을 하면은 일본식으로 느려서 발음을 한 것이 돼요. 5박자로 발음을 했어요. 안깨또 라는 식으로 하나의 글자당 하나의 박자를 부여해서 제가 발음을 했습니다. 자, 근데 제 발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파악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제가 하나의 글자당 하나의 박자를 부여한다고는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앙, 그리고 케, 그리고 토라고 하는 식으로 크게 봤을 때 세 가지의 덩어리가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인지를 하셔야 돼요. 무슨 의미냐? 제가 각각의 하나하나를 똑같은 박자 감각으로 발음을 했다고 해도 이것들을 모두 별개의 발음으로 제가 인식을 하고 발음을 했었다면은 께, 라는 식으로 발음이 됐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제가 발음을 했을 때 라는 식으로 발음을 했죠. 그건 즉 다시 말하면은 발음을 할 때 박자 감각이라고 하는 부분과 결속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제가 큰 덩어리를 이루는 것, 한국어와 영어처럼 큰 덩어리를 이루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음절이라고 하는. 바로 이 음절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어의 특수박에서도 허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도대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느냐? 머릿속에 인식으로는 요 두 가지 발음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하나의 덩어리로서 인식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발화를 할 때에는 이 덩어리를 두 박자, 즉 하나의 글자당 하나의 박자를 넣어가지고 발음을 하도록 일본인들의 머리는 설계가 되어 있고 그렇게 발음을 하도록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본어 발음을 연습을 하실 때는 이 박자 감각을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특수박이라고 하는 거, 작은 쓰라던가 응이라던가 장음으로 되는 부분을 따로따로 박자를 놓고 연습을 하시는 게 아니라 앞글자랑 붙여가지고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얘네들을 두 박자로 발음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연습하는 게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 가장 편할까요? 바로 두 박자로 발음을 하시되 첫 글자와 두 번째 글자의 음의 높낮이를 바꿔서 연습하시는 거를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안깨또라는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안깨또라고 하는 발음 중에서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될 부분 앙과 케인데 이 부분들을 그냥 단순하게 평탄조로, 즉 앞에 음과 뒤에 음의 높이가 같도록 연습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잘 연습이 안 돼요. 사실 저도 그렇게 했을 때는 연습이 잘 안 되는 편이에요. 깨라고 하는 게 내가 지금 이거를 장음으로써 발음을 하고 있는지 한국어를 그냥 느려서 발음을 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발음을 하면서 이게 맞는지 아닌지 헷갈려요. 근데 높이를 다르게 해서 발음을 하면요, 이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면서 여러분들이 파악하기가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제가 발음을 해볼게요. 앙,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면은 자칫 한국어의 앙처럼 하나의 글자가 돼서 한 박자로 발음되기 쉬운 것이 정확하게 두 박자로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두 박자인 상태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면서 발음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에요. 특히 장음의 경우는 더군다나 더 인식을 하기 힘든데 이거를 음의 높낮이를 앞에 글자와 뒤에 글자를 다르게 해서 발음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발음을 하실 때도 이 정도 길이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장음의 발음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단순히 케라고 하면은 이게 케를 그냥 내가 느린 건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케라는 식으로 발음을 하시면서 요런 박자 감각을 가지고 내가 발음을 하면은 장음을 발음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바로 캐치를 할 수가 있어요. 박자 감각을 익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이자 이렇게 높낮이를 다르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악센트에 있어요. 제가 처음에 발음했던 걸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앙케또 라는 식으로 발음을 했어요. 앙케 라는 식으로 발음을 했죠.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요 단순히 받침처럼 발음한다라고 느껴왔던 응 사이에도 높낮이가 다르도록 악센트가 생긴다는 거예요. 앙케또 라는 식으로 높낮이가 달라진다는 거죠. 즉 그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발음도 그런 식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연습을 제대로 안 해놓으시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죽었다 깨어나도 악센트를 제대로 익히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제대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니 난 그래도 이해가 안 돼 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오빠라고 하는 단어를 약간 변형을 해서 애교 있게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오빠라고 하는 말을 오빵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오빠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발음을 했을 때가 바로 일본어로 앙이라고 하는 식으로 발음을 했을 때랑 케라고 하는 식으로 발음을 했을 때랑 비슷하게 발음이 되는 것이에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빠라고 하는 발음이 있어서 그 뒤에다가 내가 임의로 무언가를 하나 갖다 붙여가지고 발음을 했기 때문에 이 빠라고 하는 발음에 강하게 결속되어 있죠. 하나의 덩어리를 이룬 상태에서 우리가 인식을 할 거예요. 그런데 발음 그 자체를 보면은 오빠랑은 명확하게 다르게 오빵이라는 식으로 한 박자가 더 느려져서 응에 가까운 발음으로 발음이 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앙케도 할 때 응에 가까운 발음이에요. 그리고 오빠라는 식으로 발음을 할 때도 오빠와는 명확하게 다르게 한 박자를 더 느려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조정하고자 한다면은 오빠라는 식으로 높였다가 낮았다가 할 수 있도록 발음이 약간 분리가 되어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인 개념이 바로 장음이라는 거예요. 한국어를 가지고 발음 연습을 해보시면서 박자 감각을 익히셔도 괜찮으시고 오빠라는 것처럼요. 아니면 일본어를 그대로 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방식대로 앙, 깨 혹은 앙, 깨, 앙, 깨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발음을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실천적으로 발음 연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박자 감각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이 두 개의 발음이 완벽하게 붙어가지고 한국어의 받침처럼 발음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는 어떠한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음의 고저가 달라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박자 감각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J-팝을 가지고 공부를 했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이라고 하는 부분이랑 강하게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또 제가 말할 악센트 강의와 강하게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부분을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오늘은 제가 약간 아무런 준비 없이 횡설수설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라서 내용이 조금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은 꼭 참고하시길 바래요.